됐고요. 자, 초록불 꺼지나 잘 보세요. 알겠죠? 아, 감사합니다. 붙여주세요. 네. 오케이. 점심때 제 시험 볼 때 가져오세요.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까지 문학의 개념 작년 대수능 말고 재작년 대수능을 풀어야 돼요. 작년 대수능은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대수능 수능 역사 이래로 두 번째로 어려웠다는 대수능이거든요. 알겠죠? 표점, 최고점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19대 수능하고. 알겠어요? 어려웠던 거니까 이거 꼭 풀어오시면 좋겠다.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은, 자, 다시 돌아와. 체중의 증가율과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 사이의 관계 문제를 선지에 나와 있는데, 알아듣게 하려고 그냥 일상적인 사례를 가져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원형의 인기가 높아요? IV의 인기가 높아요? 사실 잘 생각해봐. IV의 인기는 원형의 인기와 뭐 거의 다를 바 없죠. 라고 생각할 만큼 IV 전체의 인기라고 하는 것은 원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죠. 원형의 인기가 증가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IV 인기는 그에 못 미쳐서 조금씩 따라오는 느낌인 거죠. IV 없이 단독 플레이를 해도 얼마든지. 용성님? 듣고 있죠? 원형, 용성님? 부르자마자 바로 고개를 숙여버리네. 뭘 계속 보고 있어? 이거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던 거 맞지? 지금 그게 과학지문 보고 있는 거 맞니? 오케이. 자, 들으란 말이야. 원형의 인기를 생각해보면은, 혼자, 그쵸? 그, 앨범을 내더라도, 솔로로 내도, 그쵸? 단체 이름으로 내는 거 이상으로 인기가 높을 수 있어요.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숫자를 보면은, 지금 체중의 증가율에 대한 전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의 비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원형의 인기가 증가하는 거랑 IV 인기가 증가하는 거랑 비교해보면은 지금 나온 걸로 이제 연결해보면 이렇다 얘기예요. 얘가 1만큼 증가할 때에는 0.67 정도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 얘기. 그래서 여기 지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뭘 보면 되냐? 사례를 보면 돼요. 여기 사례에 뭐라고 나왔어요? 숫자로. 자, 2일 때 1.6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몇 문단을 봐야 돼? 이제 창문 닫아도 될 것 같아, 이제. 3문단 봐봐. 1, 2, 3문단 가는 거예요. 3문단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숫자 1.6이 나와 있잖아. 그치?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며칠이라고요? 19세기 초에는 1.6이다 라고 했어요. 전제가 있죠. 얘가 얼만큼 증가할 때? 2만큼 증가할 때 얘는 1.6만큼 증가한다. 이거 보면 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그냥 보면 되는 거지. 1.6이 크니 2가 크니 2가 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1.6으로 2보다는 작다 크다? 작다잖아요. 2가 뭔데요? 체중의 증가율이요. 체중의 증가율. 에? 체중이 2만큼 증가할 때 기초대사량은 1.6만큼 증가한다. 이거잖아요. 그 몇 제곱이라고 하는 거, 몇 승이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서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선지로 이제 가보세요. 그렇군. 그래서 3번 선지로 다시 가보시면은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론이 뭔데요? 작다이니까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가 2일 때 체중 얘가 1.6 기초대사량 했으니까 이해됐죠? 4번으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4번 선지가 이제 중요한데 4번 선지에서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예요. 앞쪽 이 부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할 건데 여기 코끼리에게 적용하는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자 이게 형광펜으로 색깔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다영님 이 문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읽어봐. 체중에 비례하여 생쥐에게 적용할 허용량을 정한 후에 먹이면 과다 복용이 될 수 있겠군. 그렇겠죠. 그러나 요 앞에 전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뭐예요? 여기서 치료제 허용량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기준이 주어져 있어요. 이 기준으로 체중에 비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체중에 비례한다 그러면은 코끼리도 죽고 그 다음에 생쥐도 죽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돼? 이 편. 선지에 나와 있는 이 편을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용성님이 찾아줄 거예요. 몇 문단에 있어요? 치료제, 허용량. 마지막 문단에 있잖아요. 마지막 문단. 자,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장 있고 그 앞 문장에도 있고 그쵸? 그래서 치료제, 허용량 이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서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 치료제, 허용량. 그쵸? 그럼 이제 치료제 허용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사체중은 치료제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돼. 용석이 이거 안 풀었니? 풀었어요? 왜 자꾸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뭘 자꾸 들여다보니? 설명하고 있는데 용석이? 예? 예? 뭐라고요? 오답 노트를 네가 한 거라. 자, 치료제 허용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했더니 대사체중이라고 했잖아요. 치료제 허용량은 대사체중이에요. 근데 앞 문장에서 대사체중이라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사체중이 뭐냐?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체중 자체예요? 아니면 체중에 0.75승이에요. 이게 편집이 잘못됐는데 0.75 제곱이죠. 0.75승. 이게 곱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체중의 0.75승이라는 거죠. 0.75승. 그렇게 안 나왔어요? 0.75승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의 0.75승에 해당하는 것이 대사체중이라는 거거든요. 다시 치료제 허용량은 어느 만큼이라고요? 대사체중만큼이에요. 대사체중은 얼만데요? 체중 자체가 아니라 체중의 1제곱이 아니라 1승이 아니라 0.75승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치료제 허용량을 정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체중 자체야 0.75승이야? 체중의 0.75승이라고. 그럼 밑으로 내려와 봐. 그래서 그 문제 자체에서 선지 가운데 4번 선지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자, 4번 선지에서 이 치료제 허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써. 뭐라고 쓸 거야? 코끼리의 체중. 코끼리의 체중 자체냐 아니면은 이 녀석의 0.75승이냐. 0.75승이다 라고 해야죠. 이게 기준이에요. 코끼리한테 약 먹일 때 어느 만큼 먹여? 체중의 0.75제곱 0.75승 해서 그것을 한계선으로 그 이내로 먹인다는 이 말이에요. 만약에 코끼리 체중만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 체중에 해당하는 양만큼 먹이면은 1승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 기준치를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만약에 얘한테 생쥐한테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생쥐 자체의 체중이겠어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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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래서 체중에 비례하여 그랬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얘도 이런 식으로 매겨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쥐 자체의 체중이 아니라 생쥐 체중의 몇 승? 0.75승을 기준으로 먹인다 이 말이에요. 이 이상은 안 먹인다고. 그러면 과다 복용이겠냐 아니겠냐? 과다 복용이 아니고 적정한 복용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왜 여기다가 형광펜을 색깔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 표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은 맞는 말이죠. 왜냐면 지문 속에서 이렇게 전제가 나왔으니까 단서가. 이해돼요? 이렇게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5번 선지로 내려가시면요. 5번 선지는 뭐 클라이버 법칙 해가지고 자, 만태꾼에다가 밑줄 그어보시고 얘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이전의 연구는 19세기 초가 되겠죠. 19세기 초. 이전 초기 연구, 19세기 초기의 연구인 거예요. 얘는 뭐였죠? 체중에다가 0.75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0.67승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클라이버는요. 체중에 몇 승? 0.75승이 비례한다 라고 했잖아요. 얘는 67승이고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래서 많겠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되죠? 67이 커요? 75가 커요? 75가 크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는데 직접법하고 간접법이 있어요.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의 명칭의 유래를 알아야 돼요. 유래를. 민채님? 자, 요거. 민채님? 채연님? 자, 민채님을 줄여서 민채라고 부른 거예요. 채연님. 요거 어때요? 기억. 직접법은 왜 명칭이 직접법이었어요? 아, 기억이 안 난다. 지문을 보면 되죠, 그럼? 기억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열량이거든요, 열량. 열량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열량. 살려면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의 열량이 필요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속인 상태에서 공복인 상태에서 적정 체온을 유지하면서 가만 냅두면은 하루에 얼만큼 소모되느냐 이런 건데 그걸 열량으로 재야 되거든요. 열량 단위로 직접 되니까 직접법이에요. 근데 니은은 소모되는 열량, 필요한 열량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산소량이랑 흡입된 산소량이랑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재는 거 아니에요. 열량을 재는 게 아니라 그죠? 기체의 양을 지금 재고 있잖아요.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그래서 간접법이거든요. 지문으로 가봐.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나와 있는 문단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자, 뭘 측정한다고 했니? 직접법은 뭘 측정해요? 열량을 측정하는 거고 직접이에요. 그래서 직접법이에요. 열량을 직접 알고자 하는 열량을 직접 측정하니까. 근데 간접법은 열량을 얘는 추정하는 거거든요. 열량을 추정해. 그럼 뭘 직접 재지 않는다는 얘기야. 열량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측정하는 건 뭐라고 나왔어요? 배출량이랑 소비량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기체고 기체예요. 측정하는 대상이 열량이야 아니야? 열량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법이야. 명칭은 그래요. 이해됐죠? 그래서 직접, 그래서 간접 이렇게 돼요. 명칭 자체는. 근데 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선지로 갑니다. 첫 번째, 자, 1번 선지. 이 문단 두 번째 문장이라고 쓰시면 돼요. 2-2라고 일단 써놓고 본인이 이제 용석이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오답 정리한 거 비교하듯이 네가 한 거 비교해봐. 그러면은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가면은 자 이렇게 전제가 변온동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변화한다 온도에 맞춰. 그러니까 뭐야? 변온 동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환경의 온도가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측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직접법이라고 하는 방법 자체가 온도 변화가 허용이 된다면 오르락 내리락 지랄을 발광하겠죠. 막 그러면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때 달라요. 가 되겠죠. 그러나 이 조건 자체가 뭐예요? 적정 온도,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문단 두 번째 문장 갑니다. 자, 보고 있니? 자, 이 문단에 두 번째 문장을 봐봐. 기억 바로 뒷부분이 되겠죠. 자, 일정하게 유지에다가 밑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 아, 그러니까 걔가 변온 동물이든 항온 동물이든 뭐 어떤 동물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온도가 그냥 일정해. 알겠어요? 이거 일정하기 때문에 고정된, 일관된 수치가 나올 수 있죠. 신뢰할 수 있는. 그쵸? 측정할 수 없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측정할 수 있죠. 지 아무리 변온동물이라 할지라도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온도에 맞는 고정된 조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선지 측정할 수 없다. X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갑니다. 여기 알 필요가 없다. X. 알 필요가 없기는 뭘 알 필요가 없어. 산소량을 알아야 되고 이산화탄소량을 알아야 되는데 뭔 소리예요. 다시 이 문단으로 가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 어떤 다른 동물이든지 간에 살아남으려면은 그쵸? 흡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호흡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들어오는 산소량이랑 나가는 이산화탄소량이랑 비교를 해서 이때 이 과정에서 소모된 열량을 계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추정하겠다는 거야, 추정.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니은은. 근데 알 필요가 없다? 안 되죠. 산소의 양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쵸? 방금 봤던 그 문장으로 찾아가면 돼요. 오케이? 이건 이해됐겠고요. 자, 16번에 2번 선지 지나서 3번 선지 가볼게요. 자, 됐나요? 자,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단에서만 보면 안 돼요. 이게 봐. 니네 이제 거기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독서 문제 풀 때 이게 풀이 방법인데
이런 친구 꼭 있어요. 혹시 다영님 이렇게 푸나요? 지문 안 읽고 바로 선지로 간다. 첫 번째 문제 일치불일치로 간다. 혹시 그렇게 풀고 있나요? 그거 다 할아버지들이 가르치던 그 19세기 방식, 너무했나? 20세기 방식이에요. 지금은 21세기거든요.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다 그러면은 네 점수는 34초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문 안 읽고 문제로 바로 가는 거는 화법과 작문 풀 때, 매체 풀 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독서를 그런 식으로 대접했다가는 독서한테 독서 지문에게 뒤통수 크게 맞아요. 이런 선지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평가원은 그렇게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네가 이제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교육청이나 기타 사설에서는 통화할 수 있어요. 간혹. 근데 이건 안 통해. 그러니까 이제 봐라. 여기 지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격한 움직임이 제한된, 자, 편하게 쉬는 상태.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기초대사량을 구한다 라고 했는데 니은과 달리라는 표현이 틀렸다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냐? 일문단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그랬잖아. 주먹구구식으로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지문도 안 보고 막 이딴 식으로 막 해버리면은 일문단을 전혀 안 보게 돼요. 이문단만 보고 풀 거거든요. 이거 일문단 가야 돼요. 자, 가볼게요. 자, 1문단의 세 번째 문장입니까? 두 번째 문장입니까? 두 번째 문장 갈게요. 1문단의 두 번째 문장 봐봐. 기초대사량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1문단으로 갔어야 돼요. 2문단에서 절대 근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자, 그중 기초대사량은 이라고 시작하는 여기 봐야 돼. 그래서, 자, 쾌적한 온도에서, 자, 여기 나와 있죠. 편히 쉬는 이라는 표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거는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일반적 실험 모두에 적용되는 전제예요. 이걸 어기면 안 돼요. 이건 기억, 니은의 차이예요,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상 뭐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뭐뭐 하는 열량으로 라고 있잖아요. 정의된다 라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세부적 방법, 여러 방법에 서로 달리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공통되게 적용되는 거죠. 대전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다 적용돼. 기억도 그렇게 하고 니은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편히 쉬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선지 3번의 근거 1문단에서 봤어야 되는 것이고요. 니은과 달리 X, 니은과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그래요.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모두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발산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다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면은 선생님, 발산은 기억에는 있는데요. 니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누구니? Who is that? 누구예요? 내가 참으니까 밖에서 소란이네? 혹시 누군지 구별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아유, 선생님께서 왜 그러신 분이 아닌데 이렇게 조용조용하신 분인데 수업 때는 열정적이신 것 같네요. 저는 수업 때나 아닌 때나 똑같죠?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네, 한없이 가볍다. 깃털처럼 가볍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올라와 볼게요. 여기 보면요. 세 번째 문장이 근거예요. 1-3이거든요. 1-3. 다영님 혹시 풀 때 여기 한번 눈여겨봤어요? 여기가 뭐라고 나왔어요? 같다라고 나왔거든요. 같다라고 나왔어요. 세 번째 문장 봐요. 지금 1문단 보고 있어요. 1문단. 자, 주어 보여요? 주어? 생성한 열량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안 보고 바로 선지로 가면은 막 OX 막 이렇게 화작 풀듯이 풀어버리면 망한다는 게 이런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원은. 1문단도 같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생성한 열량은 뭐하고 같다고요?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그 만약에 생성된 열량이 100이다. 그러면은 발산된 열량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같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생성한 열량뿐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발산된 열량도 아는 거죠. 거꾸로도 가능하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죠, 이제. 선생님, 기억은 발산이 맞는데 니은은 발산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발산과 생성은 같아요. 이제 칠판 봐. 그래서 니은은 뭐였어요?
측정하긴 측정하는데, 그러니까 생성된 열량을, 그러니까 추정하긴 추정하는데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생성된 열량은 곧 뭐하고 같다? 발산하는 열량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문단에서. 그러니까 니은을 통해서 생성된 걸 알아내면 반대의 급부로 발산된 열량도 알아낸 격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다현님 힘드세요? 자,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은 그래서 모두 구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 맞죠. 이거는 이제 추정하는 방식으로 대신에 니은은 추정하는 방식으로 발산되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죠. 추정하는 방식으로. 같으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로 내려갑니다. 5번 선지. 자, 5번 선지는 1-2 1문단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대전제로서 뭐라 그랬어요? 자,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자, 이거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에너지. 1문단 두 번째 문장에 대전제로 나와 있거든요. 요건 확인할 수 있겠죠? 1문단의 두 번째 문장. 그대로 대응만 시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요거? 여기까지는 이제 워밍업 같은 것이고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작년에 쉬웠지만 만점 못 받은 친구들이 전국에 45만 명이 못 받았어요. 수능국어 만점 맞은 사람이 371명밖에 안 돼요.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숫자와 그리고 나머지 다른 숫자를 뺄셈으로 계산해보세요. 준비됐나요? 45만 4,063명이에요. 빼기 317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45만 6,043명. 그래요. 45만 36명이 만점, 네, 46명, 알았어요. 46명이, 하여튼 45만 명이 만점을 못 받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17번 문제 때문에 그랬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문에서 보자면, 문학이 원체 또 쉬워가지고 말이죠. 독서도 너무 쉽고요. 근데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죠. 이 문제. 요것 때문에 만점이 안 된 친구들이 수두룩박박 45만 명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것도 말이죠. 자, 고개 들고 일단 이걸 써. 아니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을 익히는 게 필요해. 방법을. 보기 문제 풀이할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보기 문제 풀 때 자, 송환님 어떻게 푼다 그랬죠? 지문 속에 있는 단어를 꼭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단어랑 저기 있는 단어랑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대응을 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대1로 대응을 시켜라. 무슨 뭐 대단한 방법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단한 방법이 아닌데 지키질 않아서 항상 탈이 되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야.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형광펜으로 작은 따옴표 처리된 두 개의 단어에다가 색깔할 거야. 뭐하고 뭐. 보기 속에서 이 그림 왼쪽에 보이지? 상대 성장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또 밑으로 내려가서 L그래프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 두 개 단어만큼은 무조건 색깔 돼 있어야죠. 동시에 나머지 두 개를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X축에 해당하는 거랑 Y축에 해당하는 거를 대응시켜야죠. 지문 속에 X축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뭐 X축에 대한 Y축이니까 X축은 가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A, B 중에서 가로는 뭘까요? 보니까 뭐의 변화량에 대한 뭐의 변화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큰 집게발의 길이는 개딱지의 폭에 그랬으니까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자 지문 속에 있는 거랑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봐봐. X축으로 가서 그래프를 봐. 자 X축에 있는 것은 자 발이겠어요? 딱지겠어요? 딱지가 X축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다가 딱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지가 X축으로 오고 발이 Y축으로 와야 되겠죠. 여기가 A, 딱지 맞아요. 딱지는 A. 그 다음에 여기는 발은 B예요. 여기다가 대응을 시켜야지. 지문 속에 있는 X축이라는 단어에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체중이냐 기초대사량이냐 체중이라는 단어와 저 딱지라는 단어를 대응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이거 안 하면 못 풀어요. 그 얘는 뭐죠? 기초대사량이 해당하겠죠. 기초대사량. 자, 기초대사량과 체중에 각각 대응을 시켜서 X축, Y축에다가 자리 잡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은 L 그래프의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상대 성장의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L 그래프죠, L 그래프. L 그래프는 상용 로그를 적용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나타낸 거야, 직선으로 나타낸 거야? 직선으로 나타낸 거야. 뭐 이런 게 저절로 대응이 되는 거죠, 이제. 술술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어디? 상대 성장 먼저 가는 거야. 지문 속으로 간다. 절반 나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 아래 문단, 또 그 아래 문단 가면 상대 성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입니까? 그림의 아래 문단 가면은 이렇듯이라고 시작하는 문단이 보일 거예요. 자, 왼쪽 그래프는 지우지 않을게요. 자, 이렇듯이라고 시작하는 문단 보이니? 그래프 아래 보여? 거기서 이제 하나 두 줄만 내려오면은 상대 성장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성장하는 게 상대 성장이에요. 자, 함께 증가한다. 어떤 관계를 보이면서? 직선의 관계를 보이면서 함께 증가한다. 이게 이제 핵심 개념인 거죠.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이고 그 다음에 함께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성장이에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L그래프라고 나왔는데 L그래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보세요. L그래프는 자 얘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L그래프는 L그래프라고 하자라고 했죠.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사경로구 취한 거예요. 사경로구 취한 건 뭐죠? 직선의 기울기를 적용한 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결과적으로 L그래프는 직선의 기울기야 곡선과 관련된 거야? 직선과 관련된 거죠. 어떤 직선 주변의 점들이 분포하도록 바꾼 거거든요, 이게.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L그래프는 곡선의 직선이야? 직선이에요, 직선. 그죠? 요렇게 이제 기본적인 걸 확인한 다음에 선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엄청 쉬웠던 문제라는 게 뭐냐면은 만점자가 왜 300명이 넘어버렸느냐? 이 문제는 300명이 넘게 맞췄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사실. 45만 명이 틀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 중에는 이걸 맞고 딴 걸 틀린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 틀린 경우에. 근데 이걸 300명이 넘게 맞힐 수밖에 없죠. 왜냐면 쉬워요, 이게. 왜 쉽냐? 1번 선지를 딱 보면은 최적의 직선이란 말이 이렇게 전제로 나와 있고, 그쵸? 보기하고 통해 안 통해? 통하죠. 최적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L그래프를 활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이라고 전제가 있고, 뭐뭐 한다고 할 수 없겠군 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틀렸네라고 바로 판단이 되지. 왜냐면 지문 속에서 계속 반복된 게 뭐예요? 사실 보기 상관없이 그냥 풀 수 있어요, 이거. 보기가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내내 얘기했던 게, 사실 보기 안 보고 풀어도 돼. 보기 필요 없어. 그래서 쉽다는 거야. 최적의 직선을 찾아봐. 최적의 직선을 지문에서 찾아볼 거예요. 이게 L그래프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보거든요.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나온 개념이 상대성장이고, 다시 같은 L그래프에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개념이 최소제곱법이라는 것이고, 오른쪽 위로 가보세요. 결과적으로 최적의 직선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 편차라고 하는, 절편이라고 하는 것 등등이 결국은 뭐로 나온 거예요? 최적의 직선. 자, 마지막 문단 찾아봐.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한번 더 하는 거지. 자, 오른쪽 마지막 문단 가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보기하고 상관없이 풀 수 있다니까? 300명이 넘게 맞힐 수 있어요. 다영님, 이거 맞았어요, 혹시? 잘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최적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최적의 직선이라고 하는 게 그때 기울기가 얼마라고요? 0.75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체중의 0.75승만큼, 이게 아니고요. 0.75승만큼의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 여기 이제 밑줄 그어보세요. 최적의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체중의 0.75승에 비례하는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찾으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1번 선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보세요. 다시 봐. 그 최적의 직선이라고 전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뭐라고 전제가 딸리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A 자체가 몇 승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A는 곧 뭐였어요? 딱지.
딱지 자체에 뭐가 비례해요? 발이 비례한다는 거잖아요, 발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면은 정확하게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만약에 서술부가 할 수 있겠군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고쳐야 돼? 만약에 서술부가 할 수 있겠군이라고 나오면은 딱지에 몇 승? 0.75승에 비례한다 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A에 0.75승이라고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럼 뒤에 서술부가 할 수 있겠군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선지에는 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이거 뭐 보기 필요 없어요. 1번이 정답이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300명이 넘게 만점이 되는 거죠. 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거죠. 그쵸? 네. 답을 찾는 거는 1번이라서 그냥 쉽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이고 2번 선지부터 이제 오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2번 선지 봅니다. 2번 선지는 8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라고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어디라고? 뭐마? 8마. 2번 선지 옆에다가 8문단 마지막 문장에다가 우리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써봐. 다은님 써보세요. 2문단 옆에다가 이제 2번 선지 옆에다가 8마라고 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8문단이라고 했는데 지문 속으로 가서 해당 위치를 찾는 거야. 8문단은 자, 한 편이라고 시작하는 문단이고요. 마지막 문단의 바로 앞 문단이에요. 그래서 방금 봤던 문단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 여기 자, 보세요. 각 점에서 자,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자, 요게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걸 구하고 이들을 각각 제곱하고 그 다음에 합해. 그러면 얘가 된다 했어요. 편차 제곱 합이다라고 했어요. 됐어요. 자,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제곱을 각각 한 다음에 합한다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거리가 커지면은 제곱하여 합한 값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제곱했다 한 데다가 또 모두 합하잖아. 당연히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이 그래프 기형이 그려놨으니까. 기울기가 정확하게 뭐 그리신 건 아니지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기울기가 작은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기역이고 얘가 니은이라고 임의로 설정해 볼 거야. 용성님, 기울기가 큰 건 기역이에요? 니은이에요? 아니, 기울기가 큰 게 기역이냐고 니은이냐고. 기울기가 큰 게. 기역이죠, 당연히. 기역이잖아요. 자, 동일하게 X축에서 이만큼 변화했는데 어떤 놈은 이만큼 변하고 니은. 그렇잖아요? 어떤 놈은 이만큼 변하고 기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기역이 크잖아요, 변화량이. 기역이 더 큰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주어진 대로 가면은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로축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세로선을 그었을 때의 각각의 길이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세로선을 그었을 때의 각각의 길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노란색이 길어요? 빨간색이 길어요? 빨간색이 길잖아요. 당연히 기울기가 큰 빨간색이 기역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빨간색 길이가 더 각각의 점에서 길 것이고, 그쵸? 이 각각의 점까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의 제곱과 다시 합한 값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크면은 전체 값도 커진다 이 말이죠. 점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 X축으로부터. 그죠? 기울기가 작으면 가까워지는 거고. 자, 이걸 이제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지문으로 한번 왔고요. 선지로 갑니다. 이제 2번 선지. 그래서 점들이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그죠? 최적의 직선으로부터 가로축의 수직 방향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했어요. 자, 멀리 떨어지면 기역에 가까워져요? 니은에 가까워져요? 기역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잖아요. 멀리 떨어질수록.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곱하고 합한 값인 이 녀석도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져야죠. 그렇잖아요.
이해됐죠? 그 말이에요. 자, 3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3번 선지는 6-1이라고 쓸 거예요. 3번 선지는 6-1이라고 쓰고 6-1. 6문단 첫 문장 보시면 돼요. 6문단 첫 문장. 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크다면 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괄호로 묶어보시면은 기울기가 1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A는 지금 보세요. A는 X축이야? Y축이야? X축이고 B는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해야 한다니까? 지문 속으로 가서 각각 X축, Y축에 대응되는 걸 찾았어야 돼. 어? 그러니까 여기 B는 뭐예요? Y축이 되는 거죠. 얘는 분자야 분모야? 기울기 분수식에서 X축은 분모인 것이고 얘는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 전체 값이 분수식 가운데에서 커지냐 작아지냐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X축의 증가율보다 Y축의 증가율이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모가 큰 거잖아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는 거죠. 이건 밑에다 쓰는 거야.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이란 뜻이에요. 1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1이라고 정의를 그러니까 가정하면은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점들의 분포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이 주변에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개소리야. 곡선이 왜 나와? 1보다 큰 직선 주변에 분포해야죠. 대전제가 뭐예요? 보기 속에 있는 단어가 반드시 대응시켜야 돼. 보기 속에서 전제가 뭐였어요? L그래프예요. L그래프. L그래프라고. L그래프를 적용해야죠. L그래프는 직선 주변이야? 곡선 주변이야? 직선 주변이잖아요. 근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곡선이라니. X.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봐볼게. 4번 선지는 자, A의 증가율보다 B의 증가율이 작다면이야. 자, 이건 반대의 상황이죠. B의 증가율이 큰 상황이 아니라 작은 상황이야. 그럼 이걸 바꿔서 여기까지 괄호 처리하면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다면 이란 뜻이에요.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이란 거예요. 1보다 작다면. 그래서 점들 사이를 지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에는 자 1보다 크겠군. 오 틀렸다. 적겠군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예? 아유 어떡해. 신지원님 너무 쉬운 거 하고 있으니까 졸리다고.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미안합니다. 따라갈 수 없네요. 이 지원님의 경지를. 자 5번 선지 갑니다. 5번 선지는 5-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5-1. 5번 선지는 5-1이라고 쓰는 거야. 자 5번 선지는 5-1이라고 써두시고. 자 됐어요? 자 봅니다. A의 증가율과 B의 증가율이 같고 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일반적인 그래프라면이라고 있잖아요. L그래프야 일반적인 그래프야. 일반적인 그래프인 거거든요. 근데 증가율과 증가율이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그래프는 뭐냐를 지문 속에서 봐야죠. 그래서 6문단 첫 번째 문장을 보라는 얘기였어요. 지문으로 갑니다. 절반 나눠서 왼쪽 6문단으로 갑니다. 6문단 시작은 체중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는데 사실 위로 올라가서 일반적인 그래프를 먼저 찾아볼게요. 가로축과라고 시작하는 문단. 이 그림 나와 있는 곳 있죠. 그림 나와 있는데 그 문단 두 번째 줄 되겠네요. 자, 여기 이 그림 있지? 그림이 있는 문단에 두 번째 줄 봐봐. 그러면은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요?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 둘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들은 뭘 지난다고요? 직선이 아니었던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라고 했어요. 뭐하고 달리? 같을 때하고 달리. 그러면 같을 때는 직선이야? 아니야 곡선이야? 아니야? 같을 때와 달리 곡선이니까 같을 때는 직선이란 얘기야? 곡선이란 얘기야? 직선이란 얘기죠. 같을 때는. 같을 때는 직선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증가율이 같을 때와는 달리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면 직선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걸 먼저 본 다음에 밑으로 가서 또 하나 더 살펴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증가율이 같은 상황이니까 그쵸? 직선이 아닌 곡선 주변에 분포한다. 그냥 방금 봤던 그 문장 그거 하나만 봐도 되잖아. 그래서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고 했는데 직선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오답까지는 못한 채로 1번이 정답이다라고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했겠죠. 2, 3, 4번 봤겠어요, 걔네들이? 1번 보고 판단했겠죠, 그냥. 끝. 이렇게.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이제 근거되는 문장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됐고요. 징하다, 징해. 자, 다음 주에는 화요일까지 이제 문학 2022 대수능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까지 독서의 개념도 풀어봐야 돼. 지금 풀었던 게 다 만만하잖아? 근데 대수능이 이렇게 안 나와. 다시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너네 대수능 볼 때는 방금 봤던 이 지문처럼 절대 안 나온다고. 졸라 쉬운 거야, 이거. 어떻게 나와? 2022 대수능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 이게 진짜야. 알겠죠? 네 실력을 테스트하려면 이걸 풀어봐야 돼. 알겠어요? 도전의식을 갖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념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개념어 사전 중에서 운문 개념어 말고 산문 개념어 해당되는 곳으로 찾아와 보겠습니다. 자료 펴시고요. 개념어 사전 산문입니다. 자, 이거 우리 하나라도 했니 안 했니? 아직 하나도 못 했니? 그때 직접하고 간접 구분하는 것까지만 했니? 맞죠?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빈출 서술 방법 17입니다. 자, 윈터 기간에 여러분들이 손에 남는 공부, 손에 잡히는 공부 하려면 이제 절반은 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운문 개념어 사전을 한 바퀴를 돌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문 개념어를 한 바퀴를 또 돌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자, 복습이에요. 기억을 해보셔야 돼. 일단 이게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넘겨가지고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수능식이거든요. 수능에는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촌스럽게. 그런 건 안 물어봐. 수능은 이렇게 나와요.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는 고1 수준이거든요. 네, 수능이 그렇게 안 나와요. 큰 따옴표 있냐 없냐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이게 수능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따옴표만 있어서 간접 제시 같지만 실제로는 직접 제시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근데 엄청 길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A라고 지정을 한단 말이죠. 한 개의 대화문만 가지고 판단하라고 나와요. 알겠어요? 이게 수능식이야. 그러면 이건 큰 따옴표가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가 없지. 왜? 큰 따옴표 하나밖에 없잖아. 내용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용이. 대화는 대화이지만 그 대화 속의 내용 자체가 요약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뭔가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평가하는 방식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수능이에요. 뭐 직접 간접 묻는 건 안 나와요. 근데 기초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번에 이제 공부한 거 간단히 복습해 볼 거야. 자, 직접 제시랑 간접 제시가 있었어요. 인물의 제시, 그 다음에 사건의 제시 방법 중에서 송아님 직접 제시에 해당하는 거, 자, 말하기였어요, 보여주기였어요? 직접 제시. 직접 제시한다라는 거는 대화나 행위에 대한 묘사 없이 곧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말하기야, 보여주기야. 얘는 말하기 방식이에요. 직접 말해버린다, 소술자가. 그죠? 그럼 얘는 간접 제시는 뭐예요? 대화나 행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대화나 행위에 대한 묘사라는 게, 그쵸? 그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드러나거나 하는 등등의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극적 제시라고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냥 사건 자체를 뭐예요? 줄여서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그걸 한 문단 안에 줄여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요약적 제시라고 한다 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더 추가할 수 있는 거는 뭐 사건의 전개 속도 같은 걸 기준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건의 전개 속도가 직접 제시는 빨라요, 느려요? 연락 빠르죠. 요약적으로 10년치, 3년치가 막 한 문단에 들어가니까 속도가 연락 빠르죠. 얘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속도가 느리지. 그 인물의 대화도 들어봐야 되지, 행위에 대한 묘사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지. 그럼 사건 전개가 되겠니?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나온다고, 수능은. 수능은 이거 자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된다. 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사례를 봐.
춘향이 얘기야, 심청이 얘기야, 얘. 심청이 얘기야, 심청이 얘기. 자, 지금부터 내가 체크하라는 걸 체크하는 거야. 자, 초칠일 괄호 처리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나니 괄호 처리 딱 해보고. 그러면 이제 초칠일로부터 점점 자라나니까지의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의 경과가 무지막지하게 있겠죠. 태어난 지 처음 일주일 이 말이잖아요. 태어난 지 일주일째 된 날이랑 그 다음에 점점 자라난 그 시간적 흐름 사이에서 요약하고 있다는 거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요약하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요약해서 직접 말해주는 방식이죠. 요약하기고 직접적인 방식이고 말해주기 방식인 거죠. 말하기 방식. 자, 다음 장 이제 나는 넘길 거야.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될 건데. 그래서 이제 밑으로 가면은 쭉쭉쭉. 그래서 그때 몇 세라 그랬어요? 15세라 그랬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최소 15년 이상의 시간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화 하나에다가 압축적으로 요약적으로 사건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간접 제시가 아니라 직접 제시이면서 요약 제시, 그 다음에 말하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사례고요. 그 다음 얘도 이게 수능식이야. 19대 수능이고요. 방금 봤던 건 21학년도 9월 평가원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19대 수능인데 얘도 큰 따옴표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만 따로 묶어가지고 묶고 있는 거예요. 성환님, 정신 차리시고요. 네. 그래서 무인년에다가 괄호 처리해보시고요. 무인년 괄호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와서 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병자년 괄호 처리 딱 하시고요. 밑으로 가서 쭉쭉 내려와서 이제 괄호 처리.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거를 이 한 대화문 안에다가 묶어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간접 제시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큰 따옴표 있다고 간접 이러면 안 돼. 그건 고 일자리들이 하는 방식이야. 알겠어요? 이거는 직접 제시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시 50분에 제시험이에요. 준비하시고요.